대선 연장전이라고도 불렸던 대선 후 첫 전국 단위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에서 국민의힘이 12곳에 대해서 승리를 거뒀고 기초단체 결과도 비슷하죠. 새 정부 국정 동력에는 힘이 실렸다는 평가인데요. 먼저 뉴스픽5에서 전체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한쪽은 웃고 한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봐야겠죠. 뉴스픽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6일 지방선거 특집 픽. 네, 빨갛게 그리고 55.24, 60.5%. 자, 서울 민주천하 끝. 교육감은 균형. 마지막 정의당이 없다입니다. 네, 전국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대선 승리로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데 이어서 지방 권력도 완벽히 가져왔습니다. 5, 4, 3, 2, 1. 국민의힘이 지금 손뼉 치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조금은 참담하고 초조한 분위기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출구조사 직후 환호성이 터진 국민의힘 상황실. 반대로 민주당에선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뛸 듯이 기뻐하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민주당 쪽의 중계 화면을 향해서 자, 이재명 후보의 표정을 봐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이 후보의 얼굴은 당연하게도 굳어 있었습니다. 강원지사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0곳에서 1위를 차지할 걸로.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였던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정진해서 저희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다 같이 뛰겠습니다. 잘할 때는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시고 잘 못할 때는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17곳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가져왔습니다. 12대 5,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이 오른쪽 모든 지역이 빨간색이죠. 당초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9, 민주당 4, 경합 4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경합지 3곳에서 이기며 12석을 확보한 겁니다. 자, 이 왼편에 있는 2018년 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민주당의 패배가 더더욱 쓰라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전국 14곳을 이렇게 파랗게 물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가 된 거죠. 경기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북, 충남, 세종, 이 중원이 모두 빨갛게 변했고요. 보수 텃밭, 부산, 울산, 경남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신뢰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지일관 사심 없이 인천의 미래만을 보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충북 도정을 발전시켜 달라는 충남 모든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앞으로 세종시는 확실하게 변할 겁니다. 자, 이어서 기초단체장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싹쓸이를 했습니다. 총 226곳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45곳 차지했고요. 민주당은 63곳을 사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패배가 쓰라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난번 7회 지방선거 결과가 보이는데요. 자, 24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대 17이 됐습니다. 시의회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 결과는 잠시 후 세 번째 픽에서 따로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은 압도적인 다수의 민주당 시의회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마음먹었던 일들을 다 발전시키지를 못한 그런 사업들도 많습니다. 좀 더 가속도를 붙여서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총 7석이 걸렸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5대 2였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원래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 분당갑 등의 4곳을 수성하면서 또
또 원래 민주당이었던 강원 원조갑을 가져왔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말 그대로 혼자만의 승리를 한 모양새인데요. 자, 이로써 여야의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114석, 민주당 169석이 됐습니다. 여소야대라는 틀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년 전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그런 어떤 큰 성과를 내고 그것에 도취되어서 일방적인 독주를 하다가 2년여 만에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처럼 저희도 정말 겸손한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고 일하라는 그런 교훈을 저는 바탕으로. 자, 전체 결과 봤고요. 두 번째 픽은 55.24, 62.5%입니다. 자, 각각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두 전직 대선 후보죠.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우리 개항을 지역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분당갑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두 달 전 대선에서 47%를 넘게 득표한 이재명 후보와 무명 영선의 지역 투박이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생각보다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에 이재명 후보는 믿을 게 못 된다라면서도 초조한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자, 그래도 체면치레를 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55.24% 대 44.75%, 국회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우리 개항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줄런지 이왕에 개항에 오셔서 선택을 받았으니 자기 정치만 하지 마시고 개항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자, 이 후보의 당선을 놓고 상처뿐인 생원이다. 당은 죽고 이재명 혼자 살았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비판이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후보 오는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내에서 이재명 당선자가 책임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아무래도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차기 행보는 잠시 후에 조멘토가 분석해드리고요. 자, 이번엔 또 다른 대선 주자죠. 안철수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국회의사당에서 이재명 의원하고 마주치면 어떤 말씀부터 건네실 계획이세요, 의원님? 축하드려야죠. 네. 국회 이제 처음 입성하시니까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훨씬 더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안철수 후보 알게 모르게 벌써 3선이 됐습니다. 초선이 된 이재명 후보에게 선배로서 덕담을 건넸네요. 자, 경기 성남 갑의 득표율입니다. 안철수 후보 62.5%, 김병관 후보 37.49% 기록했습니다. 자, 안 후보는 분당갑 11개 동 전체에서 득표율 1위를 지켰습니다. 저도 국민의힘의 승리에 힘을 보탠 것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경기, 인천, 서울에서 총 46번의 지원 유세를 하면서 힘을 보탠 것에 대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 당도 나를 도왔지만 나도 당을 도왔다. 당 승리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원내 입성 후에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죠. 당대표 선출 뒤에 차기 대선까지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구상입니다. 이 역시 자세한 내용은 톡 쏘는 정치에서 이어집니다. 자, 서울시의 상황 자세히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픽이죠. 네, 서울 민주천하 끝입니다. 작년이던가요? 이 가수 유재석, 유산슬 씨의 이 사랑의 재개발이란 노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달라는 가사가 인상적이었죠. 이 서울시의 상황이 딱 들어맞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간 서울시는 소위 민주당
천하였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내리 3선을 했고요. 25명을 뽑는 구청장 선거에서도 21곳, 20곳, 24곳 이렇게 싹쓸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 권력 지형이 싹 다 뒤집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구청장 17곳을 가져갔고요. 시의회도 과반 넘게 탈환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해서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그분들께 지나치게 많은 예산들이 배정됐었던 것을 많이 바로잡았거든요. 아직까지도 더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네, 오세훈 시장의 신속 통합기획으로 상징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심 개발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또 이 정치 편향 논란이 있었던 TBS의 경우에 예산과 교육 영역 추가 등 여러 쟁점 사안이 있는데요. 이 논의 역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 교육감도 뽑았습니다. 교육감은 균형. 네,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진보 9석 대 보수 8석으로 절묘한 균형을 이뤘는데요. 사실 교육감은 진보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왔던 그런 직책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최소 13곳, 14곳 등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엔 진보가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조 의원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교육 8년을 넘어서 더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 서울 3선에 성공했지만 이마저도 보수 진영 단일화 무산에 따른 어부지리에 불과했던 평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육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진 혁신학교, 취지와는 달리 학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정의당이 없다입니다. 전국 지도 어디에도 노란색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 6명을 보유한 제3정당 정의당이 사라졌습니다. 광역단체는 물론이고요. 전국에서 기초의원 단 9명 당선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진보 정당으로서 아젠다를 갖지 못했고 또 지도부는 성폭력 등 내홍에 휘말렸습니다.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제가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허벅지에 접촉한 행위를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한 대로 처리를 한 겁니다. 회의가 다 끝나고 논쟁 없이 무리 없이 끝났고요. 외부의 발언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당의 존립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지도부는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여영국 대표가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정의당은 새로운 진보 정치를 위한 대대적인 혁신 요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지방선거 상황 더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